저널은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롭게 저희가 새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널은 미디어 편집부장 정경화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법농단 양승태 구속영장 발부될까? 심평 변호사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자유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여기에 참가하신 분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네, 응징취재 기자 전문 백은종 대표님 잠깐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응징이 전문인 백은종 기자입니다. 저한테 응징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특히 사법부에 계신 판사님들 긴장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사법부의 이다나 심평 변호사님,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심평 변호사입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너무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널인 미디어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 김성호 대표님, 위원장님,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촛불 시민 이면서 저널인 미디어 사법개혁추진위원으로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예, 지금 저희가 그 사법 적폐 청산을 위해서 네. 많이 이제 같이 다른 시민 단체들과 함께 저널인 미디어도 또 서울의 소리도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11일 날 사법농단 양승태가 이제 소환돼서 아마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로 여기 구속영장이 신청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구속영장이 발부될까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네. 지난번 전 대법관 도무분한테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는 이런 참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사법부의 적폐들을 낱낱이 파고 계시는 우리 심평 변호사님한테 제가 정말 그 사법 적폐 청산 양승태 구속을 지금 반년 동안 해오고 있는 입장에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잘 아는 것은 아니고요. 백 대표님이 과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영장 심사를 하실 아직 판사님 정해진 건 아니죠. 그 판사분이 결정을 하기에 있어서 그분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어떤 것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영장이 발부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점에 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또 심평 변호사님의 그 예상 적중할지 아니면 틀릴지 며칠 안 남은 11일 선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우선 말이죠. 지금 법원 내의 판사들의 일반적인 판사들의 심정을 분위기를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현재 법원 판사분들이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 상당히 개강되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왜냐? 그 중에 가장 큰 요소는 이 영장에서 주된 사법농단의 사례로서 예시하는 재판 개입이 있죠. 이 재판부의 법원행정처나 또 대법원장께서 개입해서 잘못된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런 경우보다도 그걸 재판 개입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검찰의 외부의 힘이 개입해서 정당하지 못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검찰 개입 이것이 훨씬 많지 않느냐. 재판 개입이 하나라 그러면은 검찰 개입은 10개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검찰에서 이 법원의 사소한 잘못을 들어서 법원의 고위공직자들을 수뇌부들을 영장 청구를 하느냐. 네. 이런 점에서 대단히 불쾌하다. 또 어떤 면에서는 분노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한다, 더 발전을 시킨다 그러면은
만약에 판사가 영장을 담당하시는 그 판사가 영장을 기각한다고 할 적에 그 판사의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법원 내에서 그분은 법원 내에 근무할 동안에 네. 계속해서 자신을 향한 그 부정적인 시각에 시달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원을 나와서 그 변호사로 한다고 할 적에 어떤 그 제대로 된 그 로펌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도 영장을 그 기각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우리가 그 몇 가지의 요소에서 우선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마디 할까요? 네, 네, 예. 네. 저희도 국민들의 정서는 이제 그 조직의 어떤 시스템상 그 또 검찰의 어떤 그 판사를 영장을 청구하는 것에 어려움이 네. 있겠지만 국민들의 정서는 그분이 이제 영장을 발부한다면 국민은 그분을 영웅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국민들은 검찰과 판사를 동일시에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그분들이 경중이 어디가 있는지는 국민들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같은 어떤 사법부의 분들이기 때문에 국민들 법상식으로는 양승태의 사법농단과 재판 개입에 대해서는 뭐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영장을 기각한다면 그런 판사들은 진짜 양심에 큰 상처를 받는 것이고 국민들은 그 판사를 진짜 증오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우리가 뭐, 그런 면을 네, 생각할 예.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정부가 촛불 시민 혁명의 결과로서 탄생한 정부이긴 합니다만은 촛불 시민 혁명이 낳는 그 동력이 네. 점차 약화되고 있죠. 예. 그런 면에서 영장 발부를 결정할 판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이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쪽이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되지 않겠냐는 그런 쪽보다는 반대쪽에 이 법원 내부의 분위기라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제가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검찰 니들이 우리보다 잘못을 많이 했는데 우리의 사소한 잘못 가지고 그러냐? 사실은 심평 변호사님이 판사 편을 들 뿐 아니죠. 사법 피해자시죠. 우리 심평 변호사님은 그 억울한 판사들의 판단으로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신 사법 피해자라 전직 판사라 하시더라도 판사 편을 들 뿐은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판사 내부 분위기를 솔직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 보는데 검찰이 잘못했을 때는 한번 걸릴 때가 있습니다. 판사들이 판단을 해서 무지요지를 판결해서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데 판사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목숨까지 뺏어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니 일어났죠. 지금 판사들이 사소한 잘못이라 하는데 검사가 기소를 해서 사형 구형을 했을 때 그 사형 판결을 내린 판사들 목숨을 직접 죽이라고 명령한 인간의 목숨을 뺏은 판사들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사과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많은 사법살인 조봉암 사법살인부터 시작해서 무슨 간첩살인 사건 등등 네. 이런 상황인데 네. 언감생심 판사들이 지금도 검사 니들이 더 잘못이 많은데 감히 우리를 건드려 이러는 거죠. 이 심평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이 사법 적폐 청산이 요원하겠다. 이거는 무슨 민중혁명 아니 그럼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정말 이건 있어서 안 될 거고 이 판사님들
그분들이 판결을 잘하는 거는 자신들 판사들만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게 아니고 모든 국민이 잘 살자는 나라를 만드는 판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예, 그 여하튼 그 이번에 그 법원에서 영장이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되면은 국민적 그 분노가 그 일어날 것입니다. 예. 네. 그러나 그 우리가 막 또 그런 그 분노를 그 또 갖기 앞서서 우리가 또 냉정하게 또 생각해 봐야 될 점이 그 있습니다. 과연 그 이번 사법농단 사건의 수사에서 검찰이 그 적절하게 행동했느냐 네. 하는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그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선 그 영장 피의 사실의 그 어떤 국민들이 그 느끼는 국민들한테 그 어떤 그 가하는 임팩트가 상당히 약합니다. 물론 그 헌법 위반의 뭐 여러 가지 그 작태들을 그 들었습니다만은 과연 그것이 그 심각한 헌법 위반의 문제를 안고 있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국민들을 그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또한 그 이번에 그 검찰이 이 사법농단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그 좀 의도적인 그 축소를 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뭐 그런 것을 그 제 사건의 경우에 비춰봐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 사건이 그 뭐 여러 가지 뭐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1심에서 명예훼손 사건이 그 무죄가 난 것을 2심에서 바로 결심해서 그 유죄로 그 선고를 했는데 이 사건이 그 제가 그 서울지 그 사법농단 사건을 그 수사하는 서울지검 그 중앙지검 특수부로부터 특수부가 전화를 하면서 이 사건이 그 재판 개입의 그 한 예로 있다는 취지의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고영한 씨라고 있죠. 전 대법관이면서 전 법원 행정처장을 그 한 친구인데 뭐 고영한 전 대법관이 저하고는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지난 그 10월 달에 그 이 친구와 그 서울의 그 인왕산에 그 등산을 하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고 전 대법관이 그 저한테 하는 말이 그 자네 사건에 그 개입한 것은 내가 아니고 그 박병대가 한 것으로 본다. 개입을 했다. 예. 네. 그리고 그해 그 2016년도에 그 법원 행정처장이 돼서 국정감사장에 그 갔는데 국정감사장에서 그 법원 행정처 직원들이 그 써준 예상 질문과 답변에 네. 제 사건이 그 올라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이제 뭐 모범 답안도 뭐 써놓은 것을 봤는데 마침 묻는 국회의원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다고 그 했습니다. 네. 이러한 여러 정황을 볼 때 제 사건에 뭐 양승태 씨나 그 박병대 씨가 네. 부당하게 재판 개입한 것은 그 분명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그 영장 피의 사실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사건보다도 이것이 알려지면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일반 사건에까지 손볼 사람을 손보는 아주 파렴치한 짓을 했구나. 네. 뭐 이런 점에서 그 국민적 그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지금 손을 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 제가 듣기로는 제 사건을 처음에 검찰에서 조작한 수사 검사가 권방문 검사인데 이 권방문 검사가 지금 현재 제가 언론계에 있는 분으로부터 듣기로는 검찰 실세의 탑 5 안에 들어간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 사법농단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지검의 중앙지검의 윤석열 검사장하고 어떤 면에서는 긴밀한 인적 관계가 있지 않겠냐. 이 권 검사에 대한 터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네. 이 제 사건을 정식으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검찰이 만약에 제가 하는 추론이 옳다고 한다 그럴 적에 검찰의 뭐 그런 입장은
상당히 그 비도덕적인 것이죠. 네. 이런 그 사실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수사를 할 수는 없지 않았을까? 네. 또 그것이 그 지금 이 영장 최종 이제 수사의 막바지 단계 이런 영장의 그 청구 단계에서 영향을 미쳐가지고 영장이 기각되는데 그 영향을 그 미친다고 한다 그러면은 대단히 그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죠. 네, 제가 한 가지 이제 개인적으로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개입이라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개입, 즉 그 신 변호사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하거나 또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적폐 대상이 되어 있어서는 안 된 일들을 개입이라는 단어는 그거를 은폐하기 위하거나 아니면 약간은 축소해서 무마하는 정도의 개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정도뿐만 아니고 네. 아주 또 뭐 검찰 개입의 경우에는 뭐 심각한 그런 예가 있죠. 네. 뭐 이런 예도 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령 그 어떤 사람이 남자가 여자를 그 네. 그 성폭행했다고 그럴 적에 네, 네. 그 또 상처가 생겼다 그러면 그 아주 그 죄가 중하죠. 네, 그 그렇죠. 그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죠. 네. 이럴 때 그 사건을 이제 조작하는 그걸 보면은 네, 네. 거기서 그 상처가 생긴 것은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예. 그러면 이제 강간죄만 남게 되죠. 강간죄만 남고. 지금의 성폭행에서는 막 동의가 없어도 막 그렇군요. 죄책이 성립한다면 하겠습니다만 과거에서는 과거에는 그것이 그 피해자의 그 고소가 있어야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해자가 피해자가 적당히 합의하기 쉽게 가지고 그것은 공소기각 네. 그런 쪽으로 그 유도를 하고 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봐서는 뭐 책임을 하나도 지지 않게 하는 개입이 아니고 조작 아닙니까? 조작이요. 예. 조작이죠. 조작이죠. 예. 그런 네, 네. 예. 그 엄청난 일을 그 저지르기도 하는데 네. 법원의 경우는 막 그보다는 좀 작은 범위에서 일어날 수가 있죠. 그 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막 그런 예가 우리가 그 뭉뚱그려서 그 표현을 한다 그러면 관선 변호라고 그럽니다. 네. 법원의 그 상층부에서 또는 동료 판사 또는 선배 판사가 그 이 재판하고 있는 판사에게 좀 그 잘 봐주시오 하면서 그 말을 네. 해가지고 그 네. 재판의 결과가 왜곡되는 경우가 그 관선 변호죠. 관선 변호가 대단히 이것은 그 공정한 재판을 그 실현한다는 우리가 그 본래의 그 사법 제도의 그 취지에서 볼 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우리가 흔히 그 정관예우 막 그런 말들 합니다만 정관예우의 그 피해는 거기에 비해서는 그 별거 아닙니다. 네. 이 관선 변호가 지금까지 그 법원의 그 암묵적인 그 칩으로서 예. 내려와 있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예. 지금 예. 이 사법농단 수사 전 과정을 거쳐 가지고 예. 그래도 그 가장 그 의미 있는 지적을 이 수사의 또 하나의 그 원인을 제공했던 차승환 판사라고 있습니다. 차 판사가 이 관선 변호를 그 전수 조사를 한번 해보자. 이런 그 제안을 네. 했습니다만 네. 그 의미 있는 그 발언은 어느샌가 다 없어져 버리고 예. 이 문제가 다시 그 수면하러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이 사법농단 이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이 관선 변호 예. 이것을 아예 이번 기회에 예.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네. 우리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 여러분, 검사 여러분, 수사를 하십시오. 수사를 왜 안 합니까? 답답하네. 네. 해야죠. 네. 지금 우리 심평 변호사님 사건도 법원 행정처가 이미 사건 조작을 했다는 걸 조작을 알고 해서. 있고 예. 그 예상 질문을 예.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그 법원 법원 행정처장의 답변서를 예. 빠져나갈 수 있게끔. 예. 예. 그럼 그 자체가 그 개입이 아니라 조작을 예. 한 거를 시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시인했으면 이걸 수사를 해야죠. 예. 지금 중앙지검에서 7월달에 소환을 하셨잖아요.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근데 왜 안 했죠? 수사의 의지가 전혀 없는 없는 거죠. 없는 예. 거죠. 그러니까 개입이란 단어는 너무나 약한 조작에 의한 수사의 백운종 의지. 대표님이 이 시대의 포청천이신데 수사를 좀 해주십시오.
직접 촉구. 수사를 해주시고 예. 제가 촉구가 되나요? 지금 뭐 아니 아까 수사를 직접 하셔야죠. 저는 심평 변호사님의 저도 안 하시니까. 그 양승태 구속영장 그 발부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네. 예, 예. 지금 잠이 옵니다. 너무 실망해가지고. 실망해서. 그래서 나는 죄를 지면 구속을 시켜야 되는 건데 네. 그 양승태가 지금 우리가 지면에 나온 것만 봐도 상당히 여러 가지 그 뭐 김앤장과 야합, 밀실 야합은 부분 등등해서 충분히 구속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고민스럽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제 11일 날 아침에 양승태를 만나러 갈 거예요. 그 포토라인으로. 근데 구속이 안 되고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과연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날씨는 춥고 또 단식도 하기도 어렵고 촛불 집회도 어려운데 아까 얘기했듯이 촛불 열기도 많이 식어서 추워요.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네. 이래서 지금 고민스러운데 뭔가 이걸 그냥 두고 볼 수만 없다. 그렇죠. 그러면 그냥 옛날 같으면 그냥 확 몸에 기름이라도 붓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도 해야 되는데 그럴 상황도 지금은 아니고 해서 참 지혜로운 어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걸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고 이 적폐청산 지금 우리 심평 변호사님이나 우리 김성호 본부장님도 사법 피해자잖아요. 사법 피해자들이 수없이 많은데 우리 이번에 만약 양승태 구속영장 발부 안 하고 기각시키면 우리 사법 피해자들이 목숨을 걸고 한번 싸워볼 용기가 없나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런 걸 제가 제안하고 싶고 여기 두 분 저는 사법 피해자가 아니라 저는 사법부를 피해 준 사람이에요. 가가지고 재판할 때 막 네. 발로 차고 네. 그래서 저는 죄를 많이 감형을 네. 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걸 계기로 우리 심평 변호사님을 모신 이유도 예. 양승태 구속 물론 어렵다는 그 희망적이지 못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방법을 찾기도 힘들고 그러나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잖아요. 양승태 변호사님은 정말 그 피해자 중에 한 분이시고 예, 그 심평 현장 변호사님은, 그 안에서 예. 안에서 겪었던 걸 정말 실감 있게 현장감 있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부터 차근차근 불씨를 키워나가면 어떨까 그래 싶습니다. 정 쌤이 그 방금 그 말씀을 그 실수를 하셨는데 네. 양승태 피해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 예, 피해자. 예. 그런데 그 역설적으로 그 양승태 씨는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아, 네. 양승태 씨는 지금 그 자신이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스스로는요? 왜냐하면은 예. 아까 그 우리가 막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관선 변호 예. 그거요. 그 법원의 오래된 그 관행이었다. 관행입니다. 국민들은 그거 전혀 몰랐지 않습니까? 예, 전통입니다. 예, 전통이다. 야. 양승태 씨가 하신 것보다도 그 관선 변호는 그 더욱 그는 그 질이 나쁜 것이죠. 또 그 법원 행정처에서 그 회계들 하셔야 됩니다. 회계들 그 정말. 이 지방 법원의 그 법원장을 한심한, 통해서 한심한 그 재판부에 압력을 넣고 하는 그런 예가 비일비재하게 행해 왔는데 뇌물도 주었다면서 그 전에는 돈 봉투도요 이렇게. 변호사님 받으셨어요? 당연히 그럴. 아니 저는 이거를 관행인지 알고 지금 받은. 이런 진짜 그 우리 국민들은 모르지만 네. 그 관행적인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고 특히 지금 재판 거래와 사법농단의 증거들이 나와 있었기 예. 때문에 지금 그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이걸 다뤄줬어야 보는데 그렇죠. 국회는 과연 뭐 하고 있느냐? 국회는 네. 하는데 지금 특별재판부나 이거 하자고 하니까 예. 자유한국당인지 아니 지금 투착 공수처를 외구당인지가 만든다든가 반대를 해서 어쨌든 못 하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 수사 의지를 불태워야 되는데 네. 그걸 국회가 그거를 불을 지펴야지 누가 지피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이런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도 법 관계되는 그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뭐라 그러죠? 법사위. 예. 법사위의 그 훌륭한 국회의원들께서 지금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그 대법원 판사들한테 질의를 못하냐 이거죠. 아니 그런데 예.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야단을 내고 예. 그 국회의원들도 법원 앞에가 농성도 많이 하고 저도 같이 했어요. 근데 판사가 기각시키면 판사는 신이에요.
법정에 딱 올라서면 판사는 인간이 아니고 신이에요. 그분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가둬줄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고. 제가 네. 다시 한번 그 관선 변호사의 문제점, 지금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그 관선 변의 그 어떤 변호 그게 관선 변호, 나쁜지, 예. 그게 양승태보다 더 나쁜 놈인지 한번 좀 우리 시청자들한테 자세히 네. 풀어서 좀 그 나쁜 점을 설명해 주세요. 잘 그리고 모르실 거예요. 저도 오늘 그거에 처음 대한 들었죠. 설명하기 전에 네. 심편 변호사님이 왜 여기에 나왔는지가 가장 내가 어디 아파요. 내가 뭐가 억울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라고 말할 핵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서 나중에 감변 감변은 지금 다 궁금해할 거예요. 감변이 왜 그럴까요? 나쁜가? 감변은 그럼 그냥 먼저 돈 없는 감변. 사람 그 변호사 붙여서 도와주는 건데 왜 그게 나쁜지 한번 예. 그거 좀 국선 변호요? 계속. 그럼 국선 변호고 지금 국선 관선 변호. 간선이 뭐예요? 저 무식해가지고 잘 몰라서. 아 저도 무식한데 네. 그러면 간선 변호사가 왜 나쁜지 그거 조금 아까 좀. 변호사가 얘기했는데 예. 뭐 관선 변호란 말은 그 판사들 세계의 그 언어죠. 아 그래 은어? 예, 예. 그 그래서 관선 변호란 말과 함께 그 고문 판사란 또 말도 있죠. 고문 판사요. 예. 판사. 네. 고문 변호사가 아닌 고문 판사. 예. 예. 뭐 어떤 기업의 그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그 쫓아다니면서 뭐 다른 그 재판부에 현직 판사가 예예 예, 그 고문직을 하신다. 그거는 법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있어서는 안 되죠. 안 되죠. 예. 예. 계속해서 좀 들어보도록 그 해요. 우리가 자세히 이제 좀. 이렇게 이제 그이막 좋지 않은 예를 말하다 보니까 참 그 감정이 고양되면서 막 네. 그 참 그 뭐 판사들에 대해서 막 그 질타를 하게 되는데 예. 그러나 많은 판사들은 또 그렇지 않죠. 예, 예, 그 예. 자신의 그 예. 뭐 소신을 따라서 예. 또 정말 국민을 위해서 예, 예. 봉사하는 그런 판사들. 그래서 소신을 따라서 영장을 이번에 발부를 해야 됩니다. 예. 예. 하여튼 계속 말씀 말씀을 좀 좀 해주세요. 얘기해 예. 좀. 그래 그런 그막 보통의 그 판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막 그런 그 판사들이 참 그 이 고문 판사나 예, 뭐 그런 예.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보이겠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 뒤에다가 그 대고 저 친구는 저 고문 판사야, 고문 예. 판사. 그게 아, 은혜가 네. 된 겁니다. 네. 일본에서 보면은 그 주로 검찰 출신의 그 변호사들이 막 이라지 막 야쿠자 사건이나 막 그런 걸 아, 담당하면서 네. 막 네, 좀 네. 무리를 야기하거든요. 그 판사들이 어느 그 변호사 그 등 뒤에다가 저 친구는 야매갱이야, 야매갱. 야매갱. 그 야매루, 그 야매루, 네. 겐지. 그 검사를 그만둔 변호사다. 그 야매갱이야, 저 친구 네. 야매갱이야. 이 아. 지적을 하듯이 예, 예. 저 친구는 공원 판사야. 예. 그래서 그 일반 판사들도 아주 싫어하죠. 네. 그럼 본인도 그걸 아실 거 아닙니까? 알겠죠. 알죠. 예. 손가락질 받는 것도 알고. 예. 예. 그럼 얼마나 그게 진짜 창피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영장 판사님은 예. 절대 그런 창피한 일을 하시지 말기를 예. 진짜 기대하고요. 그 창피한 일을 하시는 그런 판사님은 손가락질을 받는다. 그죠? 저놈은 관선 판사다. 저기 사법적배 대응 예. 본부장님께 제가 간곡히 한번 이번에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님한테 저기 영장을 양승태 고정영장을 반부하시는 판사 혹시 발부하시면 뭔가 우리가 그분을 우리 대한민국 영웅으로 만들면 어떨까? 저는 아까 그 장훈 선생님한테 들은 네. 얘기지만 그분 돌아가셨을 때 네. 그 비문에 영장 판사였다. 기각한 그거를 아마 아니, 박으시지 않았을까? 예. 영장 발부하라고 하라고? 미리 예. 뭘 좀 현상금을 걸지 않아요. 예. 근데 그분이 영장을 발부했을 때 아까 심평 변호사 말씀에 왕따를 당하고 변호사 생활도 어렵다. 네. 그럼 우리가 한 100억 정도 모아가지고 그분을 도와주면 되지 않아? 그러면 이건 약간 이제 심편 변호사님 돈 말씀 또 하시네. 돈이 하도 어려우셔가지고 이제 심편 변호사님 아까 말씀 이제 쭉 본인의 그 사건 어려웠던 일들 말씀하시다가 지금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뭐 저는 제가 짧은 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
정말 그 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그 잃어버리는 막 그런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막 그 불안감에 그 허덕이었죠. 네. 그래 얼마 전에 그 제가 그 만난 저 고영한 전 대법관도 그 내가 막 그런 경험을 그 하고 막 그래서 참 많이 그 괴롭고 그랬다 그러니까 네. 그 영환이도 하는 말이 그 내가 지금 꼭 그 심정이다. 그래서 내가 고영환이 그 전 대법관의 그 마음을 그 헤아리죠. 또 고영환 전 대법관은 제가 볼 때는 한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 훌륭한 친구입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영환아, 그 너가 그 만약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나한테 말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꺼이 무료 변론을 하겠다. 예. 그런 그 말까지를 했는데 물론 그 고영환 전 대법관과 저는 친한 친구면서도 한쪽은 저쪽에 가 있고 저는 그 반대쪽에 서 있죠. 막 이것이 뭐 그 어떤 면에서는 그 하나의 운명의 장난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씁쓸한 감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런 그 고통의 그 과정 속에서 신앙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 거기서 그 벗어날 수가 있었죠. 그 고영환 전 대법관도 제가 바라기는 아무쪼록 훌륭하게 또 설사 그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그 과거의 그 대법관이자 한나라의 대법관이자 또 법원 행정처장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고 연하게 잘 대처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심평 변호사님이 이제 판사 재임용 탈락 이러시고 오히려 저는 이제 많은 판사분들이 재임용 탈락을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고용한 대법관님도 좀 늦었지만 판사 재임용 탈락을 신청하셔서 우리 심평 변호사님의 지금 인생을 완성해 가는 모습이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조직의 보호 아래서 잘 가시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지금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뭐 정식 범적으로 안 되면 그냥 우리 가족한테도 야, 나 판사 재임용 탈락 신청하겠다 하든지 예? 뭔가 이 양심의 가책이 있는 행동들이 있어야지 지금 다 드러난 사건이고 예? 이거를 수사도 안 하고 예? 그냥 관선 변호라는 손가락질을 받아도 거기서 녹을 먹어야 되는 이런 불쌍한 아주 저는 불쌍해요 이분들이. 근데 우리 본부장님 참 이 저기 사람은요 개혁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심평 변호사님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했듯이 어떤 잘못을 연속해서 저지르면 그게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그게 당연시 되고 그게 양심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양승태라는 사람은 재판 거래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고 과거에도 해왔고 뭐 고문 판사도 있고 관선 변호사도 있는데 내가 이거 좀 해서 무슨 문제냐 이렇게 이 생각을 하는데 잘못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사람을 한 대 때리는 거고 일반 사람이 한 대 때리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양승태가 잘못을 하나 저질렀으면 밑에 하급 판사가 10개 저지른 것보다 죄가 더 무겁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승태한테 다시 한번 양심을 정말 찾기를 바라고요. 그 양승태 구속 영장 청구돼서 이거 발부되냐 안 되냐는 거는 우리 전체 판사들의 양심이 걸린 문제다. 설령 양승태가 다른 판사보다 좀 죄를 적게 졌다 치더라도 양승태는 대법원장이다. 이 사람은 일벌백계로 해서 다시는 사법부에서 이런 비리들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려면 머리를 벌을 줘야 맞는 거지. 양승태가 내 잘못은 없었고 하급 판사한테 책임을 미룬다면 얼마나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심평 변호사님 제가 말씀드린 그 사법부의 많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잘못들 이번 기회에 좀 그만두라고 좀 한 말씀 충고 좀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사회 또 우리 법조 또 나아가서 우리 사법부가 큰 변혁의 과정에 처해 있지요.
그 과정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꼭 겪어 나가야 할 그 과정입니다. 앞으로 그 정관 예우가 없고 법적 불허화가 없고 또 그 무엇보다도 관선 변호가 사라진 그런 세상을 우리가 그 바라보면서 지금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변혁의 그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또는 뭐 어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불편하고 어떤 뭐 고통스러운 그런 느낌이나 그 감정이 설사 그것이 조금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 전체를 보다 나은 사회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해 주셔서 이것을 우리가 슬기롭게 넘어가야 되겠죠. 제가 또 바라기는 영장을 담당하실 분이 누가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 판사 분은 아무쪼록 이 영장 발부를 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어떻든 잘못된 이 구사법 체제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그분에 대해서 가해지는 국민적 비난과 질정을 제대로 이해하셔서 가급적이면 거기 영장 심사를 할 때 고려를 하시는 것이 올바른 판사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양승태 구속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뭐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은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국민들이 이런 공정하지 못한 재판 시스템에 대해서 갖는 불만, 또 사법 불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참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고쳐라. 그런 의사를 집단적으로 나타내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의 영장 심사에 있어서 압력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미 촛불 시민 혁명은 많은 동력을 잃었고 그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직 믿을 것은 이 잘못된 체제를 청산하려는 그것이 이 한 번의 영장 심사에 달려 있다는 영장 판사분의 인식과 자각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 요소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이제 국민들이 이제 이 사법 불신이 이제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 사법에서 국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사법부에서도 모든 사건들이 아마 좀 과거하고 다른 좀 국민들의 저항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병 변호사님께서도 국민적인 어떤 좀 대응적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도 지금 사법부하고의 재판 과정에 당당히 임하시고 지금 사법부가 절차적인 하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분들이 우리가 모르잖아요. 국민들이 어떤 절차적인 것이 맞는 건지 그분들이 무조건 맞다고 맞는 건데 법상식이 저는 인간적인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인 상식에서 공정한 재판을 안 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양심에 어긋난다 그러면 항거하십시오. 그거는 인간적인 상식이거든요. 인간적인 상식에서 이건 전혀 이거는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될 수가 없어. 나는 법을 배운 적은 없지만 인간적인 상식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나라 사법부가 이러면 항거하십시오. 항거하시라는 지금 심평 변호사님의 당부시거든요. 전 그래야 된다. 항거하는데 힘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부터 제가 항거할 때 힘이 부족하면 저는 미디어 사법 대응 본부장님을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을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기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지금 열린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여기가 영등포 한강성심병원 앞에
그 5성 빌딩 501호 와서 예, 오늘, 김성호 본부장 위원장님 위원장님을 찾으면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네. 뒤에 이제 든든한 이제 우리 이 시대 포청천 백운종 대표도 계시고요. 또 우리 훌륭하신 심평 변호사님께서도 적극 우리 김성호 본부장님 하시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예. 네. 사법 피해 당하고만 계시지 말고 저항하십시오. 네. 함께 갑시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촛불혁명에서 이루었던 동력은 비록 많이 약해졌지만 지금 저희부터 시작해서 그 동력을 키워나가는 여론 형성 또 이슈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서 함께 힘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기 백운종 초심 뭐죠? 초심 백운종 선생님 마지막 멘트 부탁드리고. 아니, 저는 양승태 구속을 위해서 제가 양승태 그 사법농단이 알려진 게 연초에 알려졌는데요. 저는 관계도 없는 사람이어서 사법 피해자도 아니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국민 여론이 일어나지 않아 가지고 사실은 제가 7월달에 이제 단식 농성에 들어가서 열하루 단식하고 네. 이렇게 와서 누구보다도 양승태 지금 소환에 대한 지금 관심이 높습니다. 양승태 구속영장 발부는 대한민국 적폐청산의 시작이라도 볼 수 있어요. 뭐하든 사법부뿐 아니라 행정부든 모든 사회 적폐들을 결국 단죄를 하는 거는 사법부란 말이에요. 네. 판사 손으로 하는 건데 이 판사가 신뢰성을 잃어버리면 사법적 폐청산에 누가 그 실리를 갖겠냐. 네. 저는 이번 양승태 구속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거다. 촛불 시민혁명의 어떤 완성 네.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 뭐 문재인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공. 네. 힘내라 대한민국. 가자 남북 평화. 여기에도 사법 적폐 이번 양승태 구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네. 남북 정상회담까지도 이번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저는 폭넓은 걸 생각하고 있어요. 국민 여러분, 양승태 구속 영장은 굉장히 의미가 깊으니까 네. 다시 촛불 시민혁명을 일으키던 그런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되고 기각됐을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같이 네. 저항을 해야 된다. 해야죠. 네. 함께 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리고 심편 변호사님 어려움 많이 겪으시고 그 법조계 내부에서 정말 힘든 일을 경험하셨는데요. 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그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또 네. 오랫동안 또 학자로 있었던 사람으로서 무엇보다도 그 국민적 그 저항 뭐 그런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가장 그 마지막의 수단인 것을 잘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 전에 먼저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 책임이 그 가장 큰 분은 그 무엇보다도 그 지금 그 대법원장을 계시는 그 김영수 대법원장이시죠. 이 김 대법원장께서 아무쪼록 그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을 그 제대로 그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그 취임해서 그 오직 그 재판의 독립만 그 외쳐왔는데 재판의 독립만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세계적인 그 법학계의 그 일반적인 조류입니다. 재판의 독립뿐만 아니라 그 사법의 책임도 함께 해야 우리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앞으로는 재판의 독립 그 자꾸 그런 말씀만 하지 마시고 공정한 재판을 우리가 확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네. 그 점에 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아가서 그 우리 그 국민들의 그 사법 불신이 심각한 그렇죠. 상황에 처해 있죠. 이것을 그 피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면으로 맞부딪히면서 직시하면서 이 결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해야 나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다시는 우리가 그 국민적 저항 그런 것을 실력 행사를 통해서 이 그 사회 체제를 변형하지 않더라도 제도의 틀 속에서 진정한 국민들을 위한 그 사법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대법원장께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진심 어린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계획 추진위원회 위원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또는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제 그 촛불의 그 동력이 이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 차원에서 서울의 소리가 주축이 되셔서 양승태 구속위원단이 지난 여름에 양승태 대법원장님의 자택을 이렇게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집회가 이제 촛불 문화제 형태로 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미 이제 또 피신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는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본인이 그런 어떤 명예롭기 때문에 본인은 재판 개입을 했다든가 이런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이시기 때문에 그 책임을 본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진짜 언어 도단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들이 찾아갔을 때 저희가 뭐 그분을 뭐 찾아가서 뭐 어떻게 뭐 폭력을 행사하러 간 건 아니니까 좀 당당하게 오셨냐? 차례도 한잔 해라. 내가 심정이 이렇다. 우리 이 사법부가 이렇게 관행적인 부분이 있어서 내가 그랬는데 뭐 솔직하게 하시면 진짜 그분이 진짜 어떻게 보면 국민으로부터 영웅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본인의 업도 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좀 큰 마음으로 좀 하셔야 되는 분들이 왜 그렇게 법원 안에 갇히셔가지고 보호를 오히려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거의 뭐 한 6개월 이상 7개월 정도를 도피를 하셨는데 진짜 본인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래서 좀 지금이라도 내일 뭐 11일 날 뭐 검찰에 출두하시기 전에 진짜 국민 대표하고 차 한잔 하시면서 허심탄회하게 아유 내가 진짜 그만큼 도망 다니다 마음고생도 했는데 차나 한잔 하시다 해놓은 것도 저는 중요한 퍼포먼스라 보고 그런 것이 국민한테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고 진짜 김용수 대법원장께서 취임 일성으로 사법부의 가족 청산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언제 하시겠습니까? 사법부 과거 청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은 진짜 실기하신다 그런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국민들 진짜 촛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절대 이 촛불이 꺼져가서는 안 되는 거는 뭐 다들 아시는 거기 때문에 정말 촛불이 안 꺼지도록 우리 정 부장님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저도 촛불 혁명에 동참하면서 여기가 곧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광화문 광장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었고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었다는 존재만으로도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뭔가를 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력은 약해졌지만 꺼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꺼지지 않았고 심평 변호사님을 여기에 모신 것도 우리가 양승태 구속에 앞서서 작은 일을 할 수 있다면 바로 작은 일 그 내부 고발자로서 고생을 하셨던 우리 심평 변호사님을 도움으로써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추구할 거고요. 저희 저널인 미디어에서 이거 심평 변호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법원을 법정에 세운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법원을 우리가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극으로 만들 예정이고요. 동승동에서 4월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한 달간 계획 중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게 이제 프로젝트가 기획안이 더 디테일하게 완성이 되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많이 보러 오십시오. 그리고 저희는 오늘 방송은 타이틀 사법농단 양승태 구속영장 발부될까? 심평 변호사에게 듣는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 방송은 저널인 미디어, 참된 언론, 정의로운 언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언론, 저널인 미디어가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서울의 소리